이조 SP 인베스트먼트 본부장, 정경민 IBK 투자증권 분당센터 팀장과 함께 개장 공략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경민 팀장, 우리가 좀 늦은 감이 있는 것 같아요. 대체거래소, 해외에서는 이미 불협화음도 있다가 정착까지도 됐는데 개인들에게는 나쁠 거는 없어 보인다. 나쁠 건 전혀 없습니다. 예. 증권사 직원들 야근 수당 챙겨주는 제도다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는데, 예, 크게 있어서요. 네네. 일단은 이게 이제 별개의 플랫폼이라는 게 이제 기존에 오랫동안 거래하셨던 분들한테는 다소 생소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증권사마다 이거 참여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신청 제도나 이런 것들이 좀 있을 수 있으니까 네. 각자 이용하시는 증권사들이 넥스트레이드에 어떻게 지금 대응하고 있고 제도를 어떻게 좀 받아들여서 이 어떤 체크해라 그런 거죠. 방법으로 가는지는 한 번 정도는 체크하실 필요가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이제 별개의 플랫폼이다. 이게 좀 중요한데 미국처럼 같은 종목이 다른 시장에 이렇게 들어있는 게 아니라 우리 이제 똑같은 거죠. 그렇다 보니까 차익거래 기회나 이런 게 있는 건 아니고 일단 단편적으로 봤을 때 그냥 거래 시간이 좀 늘어났는데 우리가 거래하던 이제 기존에 있었던 그런 형식에서는 조금 달라진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 말씀하셨던 중간가 호가나 또 가격을 지정하지 않고 하는 호가나 또 스톱 지정가 이런 것들은 조금 생소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작한다고 해서 바로 뛰어드실 필요는 절대 없습니다. 이건 선택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10개 종목의 거래 대금이 많지 않아서 과연 이게 어느 정도 처음에는 이제 활성화되는지 보여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해외 시장과의 시차 축소 그리고 이제 리스크 관리나 해외 이슈를 반영하는지 이 정도를 처음에 한 2주 정도 10개 종목으로 모니터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 병행되는 이제 이런 흐름에 있어서 거래 대금이 또 분산될지 또 혼란될지 또 미흡한 참여가 될지 이런 가능성도 좀 있기 때문에 일단 이 직원들도 3월 한 달간은 좀 지켜보자. 그리고 장단점을 파악해보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기회들, 그러니까 약간 이제 다른 플랫폼으로서의 나올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한번 찾아보자. 이제 이런 주의로 저희도 좀 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중요한 점은 한 달 정도는 그냥 바로 이렇게 진입하시기보다는 좀 지켜보시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뿐만 아니라 증권사 브로커들이 이제 모두 같이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한번 지켜보시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좀 결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이제 시간을 단일가 거래할 때는 이제 가격, 시간, 수량이니까 수량 그러니까 큰 손들이 밀어붙이면 또 가고 그렇죠. 우리 개인들은 못 사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여기도 비슷할까 봐 이게 고빈도 매매하거나 대량 거래하는 쪽만 그쪽이 다 해서 우리는 그런 기회가 못 얻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거래 대금이 이제 어느 정도 받쳐주느냐에 중요하죠. 따라서 이제 좀 달라지는데 지금 시간의 단일가 같은 경우에는 10분마다 이렇게 속된 말로 뭉탱이로 거래가 되는 거에 이제 휩쓸려 갈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이건 이제 그거에 좀 단점을 좀 보완한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하여튼 한 달은 좀 지켜보자 이렇게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또 중간가 거래 호가도 있고 하니까 지켜보자. 일단 그게 제대로 정착되는지 넥스트레이드 이야기를 했고요. 우리 이주호 본부장관은 트럼프의 이야기를 해볼 텐데 유럽 관세도 유럽 관세지만 좀 중국에다가 10 플러스 10 텐텐 소위 말하는 근데 기존에 한 20에서 40% 매겨져 있죠. 거기에 10 부과됐죠. 이번 3월 4일에 또 10 부과된다. 중국 관련주들은 어떻게 돼요? 중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지금 오히려 관세 부과해도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계속 좋거든요. 오히려 지금 샤오미나 알리바바 이런 홍콩에 상장돼 있는 주식들 보면요. 조정이 없습니다. 계속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관세를 부과하더라도 이게 거기 중국이 피해를 보고 지금 이런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 중국은 더 뭐를 더 하려고 하고 있고 또 양회에서 이거에 남았죠, 대응하는 뭔가 나올 것 같은데 지금 그래서 최근에 흐름 보면은 중국의 매출이 좀 나오는 기업들, 중국과 관련된 기업들 주식가가 굉장히 좋거든요. 좋았잖아요. 어제 화장품도 그런 식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관세 부과 오히려 중국 이런 관세 부과로 인해서 중국 내수 경제, 중국이 오히려 더 자기네 나라를 위해서 뭔가를 한다 그러면 중국과 관련된 기업들이 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중국뿐만이 아니라 지금 트럼프는 전 세계 국가와 전쟁을 하려는 것 같습니다. 무역 전쟁을. 그래서 유럽이랑도 이렇게 지금 계속적으로 패싱 이후에 관세에 대한 이슈가 좀 나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실 우리나라는 이 사이에 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좀 피해를 보는 건지 이렇게 답답한 흐름인데 만약에 이 부분을 좀 타개할 수 있는 뭔가 방법이 나온다 그러면
그거를 피해갈 수 있는 관련 종목군들이 좀 상승이 나오지는 않을까. 그리고 미증시 빠진 거에 비하면 우리나라 증시는 지금 잘 버텨주고 있거든요. 오늘 네네.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나마 최근의 흐름을 보면 잘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미중 관세, 뭐 유럽 관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기보다는 일단 그거는 그들끼리 싸우고 있는 거고 그럼 그 안에서 우리나라에서 과연 그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업들 이런 업종들이 어딘지를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이주 본부장은 10+10 부과돼도 중국 관련주는 못 말린다. 아직까지는 시세가 탔다. 그러면은 엔터 이런 게임 같은 소비 쪽 가도 되고 철강화학이라는 좀 원래 전통적인 중국 관련 뭐 모두가 다 아직은 버틸만하다. 네, 일단은 그 중에서도 지금 시장에서 좀 강한 섹터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화장품 쪽, 화장품, 그다음에 엔터 쪽. 지금 엔터. 이런 쪽은 굉장히 강하고 네. 특히나 엔터 쪽 같은 경우는 미국 관세에도 약간 좀 자유로운 그런 쪽이기 때문에 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나 이제 양회가 항상 그랬습니다. 양회를 항상 앞두고 중국 소비주들이 많이 올라왔었고 양회에서 이번에 만약에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이 어떠한 얘기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모르나? 여기서 경기를 더 끌어올려 버리겠다라는 얘기가 엄청난 얘기가 나와버리면은 나온다면 이거는 이제 네. 중국 관련주들이 한 번 더 시세를 뿜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고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알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도 네. 있잖아요. 그러니까 양회 이후에 한알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해진다고 한다면 좋아요. 지금 그동안 소외받았었던 그러니까 기술주들 말고 그 외딴의 종목군들이 올라올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점은 꼭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중국 관련주 여러분들 일단 양회 한번 보자. 뚜껑 열고 진짜 그 시진핑과 양회에서 나오는 것까지 보고 중국 관련주들의 포지션 잡자. 두 분의 개장 키워드 열어볼 텐데요. 이주호 본부장이 미우고요. 정경민 팀장이 제철 재료는 보약인데 정경민 팀장 먼저 이 제철 재료는 보약 먼저 가보도록 할게요. 제철 재료는 보약이요? 네, 뭐 제철의 재료가 그러니까 제철 음식? 네, 그렇죠. 이주호 본부장하고 상당히 좀 뭐 관통하는 이제 그런 주제일 수 있겠는데요. 일단 뭐 매년 돌아오는 요 시점에만 돌아오는 똑같은 패턴에 대한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예. 첫 번째는 이제 3월 초에 있을 양회 그리고 MWC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이 두 개가 사실 제철 음식 같은 그런 패턴을 보입니다. 2월 마지막 주부터 3월 첫째 주 이제 한 10거래일 정도. 그러니까 중국 관련 뭐 경기 민감 섹터부터 해서 뭐 산업재, 뭐 한알령 소비 관련주 그리고 MWC에서 새롭게 공개될 아이폰의 이제 폼 팩터 변화죠. 그러니까 뭐 어려운 말씀 드렸습니다만 이제 뭐 폴더블 뭐 이런 거 접히는 이제 이런 거에 하드웨어 관련된 그런 종목들의 흐름이 지금 뭐 시장이 그렇게 좋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좀 낭중지추, 그러니까 그냥 주머니 속에 뾰족한 것 같이 이제 딱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중국의 부양책은 지금 뭐 다들 예측을 하는데 네. 주가, 증시를 부양하는 쪽에 좀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그리고 예. 플러스 이제 소비 정도가 좀 있을 가능성이 좀 있어서 요즘 들어서 이제 중국 관련된 종목들 민감도가 높은 종목들 같이 움직이는 것들이 이제 한두 개씩 나오고 있고 MWC에서는 역시 이제 온디바이스 AI의 현 상황 그리고 향후 전략들이 나올 것 같은데 우리 증시에는 역시 아이폰 폴더블이 보여줄 그런 변화가 좀 주목된다. 뭐 LG 이노텍 뭐 세경 하이테크 이런 것들이 최근에 괜히 오른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이 특히나 AI가 좀 눌려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두 가지의 큰 재료를 가지고 저는 뭐 3월 첫 주를 시작하지 않을까. 오늘장도 좀 약하긴 했습니다만 이 종목들은 시장 대비 나쁘지 않다라는 걸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철 재료는 보약 약간 우회적으로 좋습니다. 좀 말씀드렸습니다. 딱 이맘때 먹어야 될 음식이 있다면 주식시장도 딱 이맘때 이벤트가 있는데 중국 양회 그렇죠. 그다음에 MWC입니다. 스페인이죠. 열리는. 그러니까 중국 관련주들 또 MWC 쪽에서는 약간 온디바이스 AI 관련주들까지 한번 체크를 휴대폰 관련주들 휴대폰과 휴대폰 또 접는 폰들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시장이요. 코스피가 1.4% 넘게 급락, 코스닥도 1.4% 넘게 급락 출발을 했습니다. 거의 전 업종 모든 종목이 다 파란불을 켜고 있고요. 어제 좀 배당락을 통해서 대형주들 잡아야지 하는 분들이 오늘 또 추가 하락이 나와 있습니다. 앞서 또 준호 매니저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게 장이 안 좋기 때문에 견조하고 어제 배당락 맞았는데도 오늘 또 추가, 뭐 금융업종들도 대부분 그렇고요. 현대차들도 또 추가 하락들 함께 나오고 있고 하이닉스도 역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3.6% 넘게 또 반도체 소부장들 라인은 거의 파란불입니다. 또 낙폭도 점점 키워가고 있고요. 조선이 좀 살려주나 했는데 조선도 역시 좀 아닙니다. 오늘의 시장 지킴이가 아직까지는 체크되지 않고 있습니다. 수급이 조금 더 돌다가
어디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조선도 아까 힘들다고 했고요. 우크라 재건 쪽에서 약간 온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사이즈들이 크지 않기 때문에 약간 요 정도입니다. 조금 저희가 장이 더 무르익어가면 업종이라든가 오늘의 지킴이, 오늘의 피난처까지도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이주호 본부장의 키워드는 미유. 네. 미유. 살짝 말씀드렸지만 네. 유럽입니다. 유럽, 미국과 지금, 유럽. 네, 지금 이 유럽과 미국이 거의 미중 분쟁보다 더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네. 약간 트럼프가 우크라랑 러시아 그 종전에 관한 거에 대해서 유럽을 패싱을 했는데 이번에 트럼프가 유럽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유럽 연합 생긴 것 자체가 미국을 망치기 위한 좀 심각한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고 나서 유럽에 관세 25% 부과하겠다. 자동차 쪽. 그러다 보니까 유럽도 맞불 작전으로 미국 거 안 쓰겠다. 네. 근데 요즘에 테슬라 주가가 급락을 했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 일론 머스크가 약간 독일의 극우 성향을 가진 그 나치를 좀 좋아하는 네. 그런 쪽을 대놓고 지지를 해서 또 뭐 연설도 했죠. 네, 네. 이번에 유럽 그 테슬라 매출 급감한 부분들도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약간 트럼프랑 일론 머스크랑 세트로 지금 이렇게 시장을 가니까 빼고 있다. 오히려 그러면 여기서 그럼 우리나라가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건 뭐냐? 저는 자동차 쪽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전기차 판매 급감 그리고 이번에 관세를 유럽 관세 부과를 하면은 우리나라가 대안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거는 좀 약간 다른 발상인데 예. 테슬라도 점유율이 줄어들고 그러면 독일 차들 미국에서 안 탄다 그러면 네. 이 둘이 계속 싸우면요 관세 때문에 우리나라 현대기아차가 오히려 저는 가능성이 있다. 중국이 끼어들지 않을까요? 중국이 유럽이랑 BYD도 친하던데. 있는데 BYD도 예. 있는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꼭 그렇지만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기아 제네시스 라인이 굉장히 네네. 지금 탄탄하기 때문에 유럽에서? 예. 네, 오히려 뭐 BYD 전기차뿐만 아니라 내연기관차도 중요하고 하이브리드카 이거를 승부를 볼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런 미국과 유럽 간의 관세 전쟁에서 오히려 자동차 쪽이 수혜를 반사이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시면은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미국 생산 기지를 가지고 있는 자동차 부품주들 좀 올라왔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한 번 더 부각을 받으면은 충분히 가능성은 있는 얘기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미유. 지금 미국과 중국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이주호 본부장은 지금 더 감정의 골이 깊어진 건 미국과 유럽. 또 이번 주말에 젤렌스키 가서 광무력정 어떻게 타결하고 올지 모르겠지만 유럽 완전히 제끼면 더 화난다. 그렇죠. 그때 우리가 거기 유럽으로 들어가면은 네. K 자동차의 이야기까지 해봤습니다. 자, 지금 장이 쉽지가 않은데 정경민 팀장 그래도 현재 두도주 군을 형성하는 게 엔터입니다. 이제 네. 이게 사이즈가 크지 않아서 이게 시장 지킴이라고 표현하기도 그렇지만 그래도 엔터 업종에 빨간불을 켜고 어쨌든 가고 있으니까 여기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뭐 지금 장이 안 좋아서 이제 틈새 종목 쪽으로 약간 이제 뭐 그 큰 부담 없고 신고가 부분에서 매도의 차익에 대한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지 않은 이제 그런 쪽으로 조금 시장이 흘러가면서 뭐 SM 뭐 비롯한 이런 엔터주들 또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뭐 CJ ENM 이런 컨텐츠 YG 엔터도 그렇고요. 컨텐츠들이 좀 강세를 좀 띠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약간 시장의 특성인 것 같아요. 뭐 지금은 이제 지수 관련돼서 특히나 이제 주도주였던 메가 트렌드였던 AI 쪽에서 계속 지금 불협화음이 좀 나오고 있다 보니까 뭐 엔비디아하고 팔란티오고 뭐 원전이고 지금 미국에서 다 빠졌기 때문에 ASML이고 그렇죠. 예, AI의 주도력 자체가 지금 예전과 같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은 다소 좀 혼란에 빠졌고 거기에서 가장 리스크가 적은 쪽 그리고 호재를 가장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쪽이 역시 이제 우리 랜선 친구들 온라인 쪽이죠. 네. 엔터 게임, 엔터와 미디어, 뭐 컨텐츠 이런 쪽이고 여기에 이제 하나 조금 이제 부족한 게 좀 게임 쪽인데 게임 쪽도 3월부터는 좀 가능성이 있어요. 신작들이 좀 하나 둘씩 좀 들어오고 또 뭐 파노에 대한 얘기도 좀 나온다라고 한다면 물론 이제 가장 큰 그런 이제 허들이긴 합니다만 그걸 뭐 넘어서면 이제 강한 트리거가 되겠죠. 뭐 이런 쪽 랜선 친구들 쪽에서 뭐 시장이 이렇게 좀 하락할 때마다 조금 이제 대피처로 이렇게 좀 강세를 좀 띨 수 있는 이제 그런 가능성이 좀 뭐 계속해서 좀 열려 있다. 틈새 시장으로 어느 정도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따라가기에는 조금 부담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이제 시장이 반등, 지수 반등이 나올 때는 이런 종목들이 또 이렇게 슬로우 하거든요. 그럼 이제 약간 포트폴리오의 구성 상황에서 약간 이제 서로 이게 좀 상쇄되는 이제 그런 전략으로 일부 편입을 좀 고려해 보실 만하고 지금 뭐 예를 들어서 SM, YG엔터 뭐 지금 쫓아가십시오 이런 말씀 못 드리거든요. 그래요? 그럼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뭐 이 종목들은 지금 시장이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형태를
보이니 다음 그 반대 트레이딩. 형태에서는 이쪽에서 좀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는 그때 이제 좀 담아보자 뭐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뭐 증권사 물론 애널리스트는 커버리지니까 긍정적으로 썼겠지만은 엔터 쪽의 커버리지 분들은 이거 단기 트레이딩 아니다. 뭐 큰 시세를 준비하라 이렇게 좀 이야기는 하는데 정경민 팀장은 아무리 그래도 엔터다. 예. 예, 천천히 올라갈 것 천천히? 같아요. 이렇게 빨리 반응하기보다는 그렇진 않고. 점진적으로 좀 반영시킬 가능성 없고 그분들의 레포트 읽어보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중국이 만약 뭐 이걸 받아들인다면 점점점 네. 해가지고 얘 그거 영광을 누린다면? 예, 뭐 멀티플이 얼마 네. 뭐 저기 밸류가 얼마 증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우리 기대한다 다 이렇게 좀 결론이 나거든요. 이제 그 기대가 하나둘씩 지금 풀리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한 번에 갑자기 뭐 중국 들어간다 그래서 1,000억 벌던 회사가 그러니까. 1조 벌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샀다가 차익 네. 실현, 샀다가 차익 실현. 네, 저는 그런 트레이딩 전략 괜찮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빨간불을 켜고 있는 또 하나의 업종 섹터가 우크라 재건입니다. 아마 이제 드디어 마지막 매조지를 하러 가는데요. 이주호 본부장. 지금 HD 현대건설기구가 0.8%, 대동기어가 11%, 또 TYM 전진건설로봇 4%. 그래도 지금 빨갛게 들어오는 게 역시 젤렌스키의 방미 기대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기대감은 있는데 저는 약간 보수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오늘이 저번에도 세론? 오늘이 말씀드렸지만 차익? 네. 뭐 오늘이 아닐 수도 있고 네. 이제 세론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게 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불안정해요. 무슨 말이냐면 예. 이게 과연 우리나라 기업들이 거기 가서 할 거냐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해볼 수가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기대감으로 올라가고 있고 그 앞으로 협정이라던가 그런 러시아 영토 지금 분쟁 영토가 어떻게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확인을 하고 좀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오히려 만약에 나는 재건주 쪽을 보고 싶다 그러면은 지금 대형주 단에 있는 건설기계 쪽을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좀 시가총액 낮은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는 만약에 지금 이렇게 기대감으로 확 올라왔다가 어느 순간 그게 돌변할 수가 있거든요. 요즘 시장이 정말 무서운 게 네. 불을 뿜다가 갑자기 불이 꺼지면서 하루에도 그러죠. 네, 그냥 확 빠져버리니까 네. 이거에 대한 변동성이 감당이 어려워요, 솔직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변동성이 적은 대형주들 그리고 실적이 좀 나오는 뭐 두산박해, 뭐 HD 현대건설기계, 인프라코어 이런 쪽으로 좀 집중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시가총액 낮은 중소형주보다는 상대적으로 변동성은 좀 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뭐 그런 재건이랑 이런 쪽에 있어서 지금 기대감이 있고 실제로 종전이 됐을 때 물론 수혜를 받는 기업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수혜를 직접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중소형 단에 있는 기업들보다는 오히려 지금 대형주들 위주로 좀 수혜를 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참고하셔서 오히려 지금 본다고 한다면 대형주 단 위주로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단적으로요. 우리는 3월 4일 날 장이 열리잖아요. 근데 지금 젤렌스키 28일 날 가고 아마 3월 1일, 2일에 판은 끝날 거란 말입니다. 그게 네. 잘 되든 못 되든. 그렇죠. 그럼 오늘이 이 차익 실현인가요? 아니면 오늘 한번 더 잘 될 거야 기대를 하고 한번 들어가 보나요? 이게 과거에 그러니까 며칠 전 네. 사례를 들면 우리는 엔비디아 실적이 다 나올 거라고 생각을 예, 했는데 막상 시장은 그렇게 해석을 안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거를 이분법적으로 놓고 이렇게 접근을 하면은 굉장히 이제 반대 상황에 처했을 때 어려움이 생겨요. 특히나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에 많은 분들이 그랬습니다. 무조건 잘 나올 거야. 엔비디아는 신이야. 또 잘 나왔잖아요. 나상 네. 신이 잘 나왔는데 네. 어제 8% 빠졌잖아요. 경기 그러니까 침체로.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을 이기려고 하면은 이거는 안 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그래서. 물론 재건에 대한 기대감들 당연히 뭐 휴전 협상이 되고 잘 되면 좋겠지만 이거를 받아들이는 그런 메이저 수급들의 움직임들은 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뭐 오늘 들어가는 건 네, 자제해라. 오늘은 진짜 네, 아니다. 네, 네. 이게 좀 지켜보고 네. 좀 결과 나오고 들어가셔도 늦지 않기 때문에 굳이 내가 야수의 심장을 가져서 오늘 뭔가를 해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네. 그래도 조금 지켜보고서 다음 주에 어느 정도 내용이 나오고 나서 접근하셔도 괜찮다라는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정경민 팀장과는 AI 반도체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시각 보면 하이닉스가 어제 이어서 오늘도 지금 3% 넘게 급락하고 있고요. 한미반도체 5.8%, 한화비전도 함께 빠지고 이제 소부장들도 함께 다 빠지고 있는데 지금 새롭게 간밤에 나온 게요. 경기 침체면은 투자한다는 거 말 다 바꾼다. 그러면은 빅테크부터 해서 AI 쪽에 드디어 찬물이다. 이게 좀 애매하기도. 왜냐면 경기 침체가 좀 온 건 아니고 트럼프가 하는 걸 보면 올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아마 우리 서학개미 분들은 여기서 더 줍줍으로 들어간 것 같은데
투자 전략으로 한번 볼까요? 전략으로 본다면 반도체 특히나 AI, AI. 쪽은 좀 실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 틈새를 아까 말씀드렸었던 이제 뭐 중국 관련된 종목들이 아마 3월 초에는 좀 득세할 가능성이 좀 있고요. 이게 이제 예. 그냥 단편적으로 이제 빠진 거라기보다는 어제 엔비디아의 실적이 저도 개인적으로 나쁘지 않다라고 했는데 어제 우리 시장을 보니까 그거를 반영을 못 시키더라고요. 오히려 이제 윗꼬리 달고 위로 좀 아래로 좀 하락을 한다라고 하면 전형적으로 이제 좀 고점 그리고 뭐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강할 때 나오는 이제 그런 플레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뭐 좋은 실적이 나왔습니다만 호재도 오르지 못한 게 이제 약간 고점 인식으로 지금 시장은 인식을 하는 거잖아요. 게다가 이제 이 AI 대장주들이 하락하는 거에 개별적인 요인이라기보다는 이제 베센트 장관의 얘기, 이제 S의 공포라고 하죠. 그리고 지금 미국 경제가 속비 강정인 것 같다. 좀 너무 과잉 투자가 좀 되어 있고 어떤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어서 조금 더 민영화를 해야겠다. 장관이. 네. 예. 그런 식으로 얘기, 그러니까 뭐 좀 격하게 말씀드리면 뭐 개판 5분 전이란 얘기예요. 지금 이제 미국 경제가 굉장히 지금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손을 못 대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고 있는데 너무 한쪽에서는 성과가 나오고 있지 않는 과잉 투자가 계속 이루어져 가고 있는 이제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엮인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주도 섹터 메가 트렌드 쪽에서 그것도 이제 매크로의 어떤 이제 임팩트를 그렇죠. 받아서 네. 조정을 받으면 이게 뭐 하루 이틀 조정으로 끝나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최소 뭐 10거래일, 뭐 길게는 뭐 한 달 정도 조정을 기간 조정이든 가격 조정이든 받을 가능성이 있고 우리 시장 뭐 지금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나 그리고 이제 반도체 소비장 떨어지는 걸로 봐서는 굉장히 좀 민감도를 좀 키우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 시장도 뭐 미국 시장 따라가는 그런 현상을 지속해서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것 같고 또 하나가 저는 비트코인이 어느 시점부터 약간 위험 자산의 선행 지표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데 네. 반등을 못 하고 있어요. 네. 계속해서 지금 뚜렷 맞고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나오고 8만도 깨지겠어요? 8만 예. 달러도?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뭐 크게 보면 이거죠. 일단 매크로에서 신호가 왔고 그렇다 보니 대세를 가지고 있는 AI들이 하락을 하고 있는데 위험 자산의 선행 지표도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면 어쨌든 미국 시장도 좀 쉬어갈 가능성이 있는데 트럼프는 또 나름대로의 정치 활동을 하고 있는 자기 길 가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이거를 돌려 세울 만한 그런 이슈가 당분간은 좀 부재하다. 그러니까 돌려 세우려면은 사실 실적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실적 발표도 또 기다려야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 시장도 거기에 맞춰서 약간은 좀 속도 조절을 할 가능성이 높고 거기에 이제 나오는 틈새적으로 나오는 게 역시 이제 중국 쪽 이슈밖에는 3월은 좀 없는 것 같아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저는 뭐 삼성전자도 어느 정도 방어를 취하고 다시 좀 반등하려는 이제 그런 움직임을 볼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 종목들이 왜 올라라고 하는 이제 그런 뭐 철강이나 2차 전지 네. 뭐 이런 종목들도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보인다. 약간 3월 시장은 2월 시장하고 1, 2월하고는 조금 색채가 좀 다른 그런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지금 막 들어가시는 서학개미 분들은 작년 8월 말 여름에도 경기 침체 막 한다고 해서 빼놓고선 경기 침체 아니라고 했지. 네. 이번에도 다를 거야. 트럼프가 맘만 바꾸면 다를 거야라고 하지만 정규민 팀장은 이번엔 좀 냄새가 난다. 네. 경기 침체. 그러니까 일단 이번에는, 네 번 네. 엔비디아가 지금 이제 4번 작년 7월 이후에 4번 정도의 하락이 나왔는데 이번 양봉이 가장 크고 거래량도 가장 많이 실렸어요. 그렇게 보면 차익 실현의 어떤 의미도 좀 어느 정도 들어왔다.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심지어 이제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중국의 이제 뭐 샤오펑 같은 전기차는 강세를 보이고 테슬라는 연일 하고. 좀 하락을 하고 그러면 이거는 미국 증시에 있어서 확실히 좀 차익 실현, 이번엔 조정기 균열이. 이런 것들이 한두 뭐 이렇게 한 뭐 몇 거래일로 끝날 만한 이제 그런 그건 이슈는 아니다. 아닌 것 같다는 말씀. 좀 무겁네요 지금. 무겁네요. 네네. 그렇게 경기 침체가 오래 간다면 당연히 빅테크도와 AI 투자 네. 쪽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 논리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태양광이 어제는 기염을 토했고 오늘은 아닙니다. 오늘은 좀 약세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피난처 중에 하나, 특히 이주호 본부장. 트럼프가 중국을 지금 어마어마하게 때리잖아요. 거기에 남몰래 웃고 있는 곳이 태양광입니다. 지금 태양광 중국 때문에 전 세계가 몰락했다가 네. 최근 한 달 새에 갑자기 태양광에 뭐 이렇게 좋은 리포트 많이 나온 적도 처음인 것 같아요. 태양광 좀 볼까요? 네, 지금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랑 비슷한 결입니다. 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무역 전쟁이 일어나는 속에서 그 반사이익을 누가 볼 것이냐. 지금 태양광이 딱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이게 한 가지 걸리는 거는 이제 트럼프가 네.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는 되게 안 좋게 보고 있어서 근데 태양광만 또 좋아해요. 네, 근데 뭐 이게 완벽하게 그 사람은 사람의 아니니까. 마음을 우리가 알고서 투자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하루아침에 말을 너무 워낙 바꾸니까 이걸 가지고 이게 좋다라고 보기에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중국 기업들이 태양광에서 되게 굉장히 망하고 있대요. 지배적이었는데 네. 근데 우리나라가 이거를 반사익을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풍력 보면 또 안 그렇거든요. 지금 풍력주들 보면은 풍력은 뭐 엄청 싫어하죠. 네, 증오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트럼프가. 그러면 네. 태양광과 풍력 사이에서 그러면 뭐 이게 뭐 예를 들면은 일론 머스크가 이런 쪽 사업하니까 네. 약간 편들어준 태양광이다. 거냐 이런 걸 수도 있고 네. 근데 지금 안심하고 투자하기는 좀 뭔가 그런 아니다.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중국이 만약에 무역 전쟁을 통해서 피해를 봤을 때 우리나라가 반사익을 볼 수가 있겠지만 그러면 지금 태양광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이 사업이 확장되고 돈을 벌 수 있는 환경이 지금 만들어지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글쎄요거든요. 그렇기 좀 더 때문에 보자, 패널 조금 더 가격. 봐야 된다. 왜냐면 이게 지금 약간 요즘에 시장이 헷갈리는 게 이게 테마인지 진짜인지 그 구분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역시나 저는 지금 이 시점에서는 되게 보수적으로 대응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물론 반사익을 본다라는 거는 충분히 지금 납득할 수 있는 근거고 지금 가격적으로도 충분히 매력적인 구간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 기업들의 성장 그리고 매출, 실적 이런 것들의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신중하게 접근한다면 좋겠고 만약에 중장기 관점으로 접근한다 그러면 지금 뭐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기에는 가격적인 매력은 충분한 구간은 맞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정경민 팀장, 저희가 그 태양광 밸류체인 그 그래픽을 하나 준비를 했거든요. 네. 폴리실리콘부터 끝단까지. 자, 태양광, 저 보시죠. 이제 폴리실리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웨이퍼 만들고 셀, 모듈, 발전기가 되는데 저기 다 중국이 다 잘했잖아요. 근데 지금 중국이 다 트럼프 때문에 태클 받고 심지어 폴리실리콘부터도 문 닫고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 한화솔루션은 뭐 다 하고 폴리실리콘에는 OCI 홀딩스, 저기 셀 패널에는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 지금 어때요? 트럼프가 그렇게 태양광을 안 미워하는 것 같은데 이조 본부장은 조금 더 긴 안목. 제가 보기에는 이제 굉장히 좀 저평가되고 이제 하나둘씩 공급단의 생태계가 조금 조정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은 있기 때문에 이게 바닥은 잡은 것 같아요. 바닥은 잡은 것 같은데 이게 얼만큼 어느 속도로 언제 어디까지 갈지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는 하나솔루션 뭐 같은 경우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 석유화학도 좀 있기 때문에 예. 지금 뭐 PBR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PBR이 한 0.6, 0.7, 그러니까 가격으로 보면 한 2만 원 후반에서 3만 원 초반까지는 좀 긴 호흡에서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0.5도 깨졌네요. 예. 그 정도는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이제 뭐 작년에 대부분 빅베스를 했고 올해 이제 가격의 좀 정상화, 내년에는 흑자전환 이런 그림을 그린다면 예. PBR이 뭐 오랫동안의 평균에 놓여 있었던 뭐 0.8까지는 아니어도 0.6에서 0.7 정도까지 올라간다면 3만 원 전후 위아래로 뭐 한 5% 10% 정도의 흐름까지는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예. 저는 이제 태양광 중에서 하나 골라라면 이제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예. 다른 것들은 말씀 주셨듯이 이제 수직 계열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변수가 많습니다. 소재나 뭐 이런 쪽에. 그래서 그냥 모듈에 집중하고 있는 쪽이 오히려 이제 이런 호재에 조금 더 민감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라는 차원에서 시장도 좀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좀 많이 빠졌다가 반등 속도도 그렇게 빠르진 않습니다. 완연하게 지금 돌아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다른 종목들보다 변수가 좀 적고 모듈에 대해서 좀 가격 반등도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니까 그런 것들의 민감도를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라면 역시 태양광 안에서는 그래도 저 종목이 좀 속도를 가장 잘 민감하게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저걸로 하고요. 정리하자면 네. 태양광 잘 모르겠지만 바닥은 찍은 것 같다. 그 중에서 하나를 골라라고 한다면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 한번 주목해 보자. 뭐 이렇게 좀 정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다 전과정을 하는 게 하나솔루션. 네. 여기 앞단에 폴리실리콘 만드는 게 OCI 홀딩스. 모듈 하는 게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인데 차라리 지금 잘 모르겠으니까 요 모듈 쪽만 일단 한번 소재는 먼저. 변수가 너무 많기 너무 때문에 많다. 예. 네, 그렇게 태양광주의 투자 전략까지도 오늘 삼아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개장 종료하죠. 두 분의 전문가 여기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